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성현관입니다. 제 이름은 후배. 아토믹 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온노라 팀의 영화가 뭐였죠? 뭐였죠? 비기너스. 이렇게 동료 작품에 대한 관심이 약간 희미해질 때쯤 저희가 또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저는 대학생의 본분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배명훈 씨의 예술과 중력과 속도라는 SF 장르 문학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본격 문학이 이런 공상과학 소설 문학을 배척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한테는 그런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요즘은 고민을 해봤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생일이 있었고 생일? 19일이었어요. 축하해요. 5월 19일이었어요. 감사. 그리고 할아버지 생신도 있었고 맞아요. 5월이 참 아토믹네. 할아버지랑 거의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할아버지 생일 때 언니도 이제 결혼한 언니가 신혼여행 후에 돌아와서 처음 만났죠. 결혼식 이후에.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생신 겸 제 생일 겸 언니 온 기념해서 가족들이 거하게 집에서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하이킥 정주행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축하합니다. 정말 새벽까지 보면서 매일 진짜 하루에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끝냈는데 너무 슬프고 되게 역시 커서 보니까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른 하이킥 이제 이후에 나온 하이킥 시리즈는 딱히 안 볼 것 같아요. 왜요? 보려고 한번 그 다음 게 지붕 뚫고 하이킥인가? 지붕 뚫고. 그거를 1화를 틀었다가 근데 그냥 이 하이킥 그 160화 정도 되는 걸 하나 끝내니까 뭔가 약간 이걸 또 정주행할 자신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조금 진이 빠지죠. 제가 요즘 약간 영화랑 책이랑 음악이 다 약간 권태기가 와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봤던 걸 다시 보거나 그리고 책도 뭔가 새 책 지금 계속 읽으려고 하고 있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꾸준히 못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몰아서 좀 막 봤다가 근데 그게 또 며칠 지나서 다시 보고 하니까 뭔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킥에 제가 정신이 팔려서 이걸 정주행을 먼저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주행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되게 대장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진짜 딱 맞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수를 찍자? 그것도 그렇고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도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저도. 시즌 1, 2 다 쭉 봤는데 사실 막 엄청 꽂히지 않으면 정주행을 하는 게 거의 없고 한 1, 2화 보고 지쳐버려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안 보거든요. 드라마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올해 초에 드라마 진짜 많이 봤는데, 넷플릭스 한 달을 진짜 뽕을 뽑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봤는데 나르코스 나를 그거랑 퍼니셔. 제가 존 번탈을 진짜 좋아해요. 좀 이렇게 본타가 누구죠? 존 번탈이라고. 번탈?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존 윅 보신 분? 보진 않았습니다. 존 윅 2에 등장을 하고 워킹데드에 등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근데 그것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드라마 쪽 되게 야성미 넘치는 그런 배우예요. 막 근육질에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는 분인데, 퍼니셔는 마블인데 보통 마블 히어로 하면 사실 되게 밝고 유머 넘치는 그런 히어로들이 많은데,
퍼니셔는 조금 안티히어로라고 하나요? 자신과 관계된 복수에 미쳐서 사는 그런 남자를 그린 건데 그런 남성미가 그날 그 시기 따라 왜 그렇게 끌렸는지 좀 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남성미가 뭐죠? 모르겠어요. 남성미라고 제가 지금 워딩을 그렇게 쓰긴 했지만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고 무의식적으로 남성미라는 워딩을 쓰긴 했지만 그냥 뭐랄까 좀 제 육체적인 능력을 좀 한계까지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드라마를 보면 막 너무 극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온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피를 막 쏟고 막 그래도 일단 기초적인 이런 육체적인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뭔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육체를 최대한 능력을 끌어내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좀 뭔가 한계가 없는 몸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다쳐도 그냥 탁 하고 살면 괜찮고 뭔가 영원히 다리도 아프지 않는 그런 몸이 되고 싶네요. 그거 좀 환상일 수 있지만 무섭긴 해요. 제가 진짜 축구 좋아하는데 어느 날 다리가 다쳐서 못할까 봐. 배 씨의 근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저는 왜 이렇게 활짝 웃고 있죠? 제가 요즘 좀 꽂힌 게 있어서 그 뭐냐면 사모바르라는 건데 그 혹시 러시아 소설 읽으셨으면 네. 되게 많이 나와요. 사모바르가 뭐냐면 일종의 러시아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차 끓이는 뭐랄까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 물 끓일 수 있는 좀 연료 같은 걸 넣고 여기서 물을 끓이고 이게 좀 약간 증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데 여기서 이게 기계같이 생겼어요. 좀 인터넷에 사모바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특이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걸 좀 가정에 하나씩 구비해 놓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그렇게 혹시 이런 말 혹시 공책에 그려져 있는 그게 맞아요. 사모바르 이게 사모바르인데 이걸 왜 꽂히게 됐냐면 네.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다가 자꾸 사모바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모바르가 뭐지? 막 이렇게 소설 속에서 그럼 나는 사모바르를 좀 준비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막 우리 러시아에겐 사모바르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러시아 정신 느낌인데 뭔가 이게 뭐지 했는데 되게 러시아의 되게 유명하고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어떤 네이버 카페에서는 뭐 러시아 시장에서 사모바를 입수했습니다. 이런 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만약에 러시아에 간다면 꼭 하나 사오고 싶네요. 장만을 나중에 배씨와 오늘 사모바르를 준비해야겠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무늬가 엄청 화려해요. 배씨가 그려놓은 거는 되게 수수한 버전이었네요. 신기한 모양이. 다들 이렇게 관심사가 있었군요. 러시아의 사모바르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마이너한 어쨌든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뒷방 상영관 이제 세 번째 영화 뭐죠? 500일의 썸머. 네, 500일. 발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이번 영화 500일의 썸머 영화에 왜 선정했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저희의 선정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저번에 한 영화가 안녕하세요였는데 그걸 녹음한 지 벌써 꽤 됐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날 녹음을 하고 이제 다음 영화 정해야지 했는데 뭔가 다들 피곤하기도 하고 맞아요. 의견이 딱 안 좁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좋아하는 영화를 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좋고 맞아. 그거 할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서 조금 의욕이 떨어진 그쵸, 상태였죠. 지쳐가지고 그래서 좀 나중에 다시 영화 얘기를 꺼냈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기에 나오는 더 스미스라는 밴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 저만의 코너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벌써 예고를. 스미스, 근데 아토믹 씨가 처음에 스미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예전에 아토믹 씨랑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뭐 영국 밴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알았고, 근데 아토믹 씨를 통해서 처음 스미스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스미스보다는 블러나 라디오헤드 쪽에 훨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조금 이제 세대가 지나간 밴드라고 생각을 했었고, 조이 디비전만 해도 소화하기가 힘든데 나에겐 스미스에 대한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정말 요즘 과제가 많은데 읽을 것도 많고, 그런 와중에 아주 패시브하게 깔아놓은 음악이 스미스 음악으로 깔아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마음을 이렇게, 안정은 아니었거든요. 마음의 안정은 아니었는데 계속 뭔가 나를 이렇게 좀 넘실넘실 이렇게 차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졸립고, 그렇다고 방방 뛰게 하면 과제에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약간의 유지는 되면서, 그 심장박동처럼 조금씩 유지는 되면서 이렇게 살짝 기분을 넘실넘실하게 해주는 음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스미스 최근에 그 리마스터 버전의 더 퀸 이즈 데드 앨범이 네. 나왔는데 제가 그 앨범을 샀거든요. 근데 그 앨범을 이렇게 좀 샀으니까 한번 CD 플레이어에 넣고 틀어보잖아요. 근데 쭉 듣는데 그 앨범을 쭉 듣고 나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쵸. 진짜 이상하게 가라앉혀지고 뭔가 그 앨범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 좀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맞아요. 배경으로 틀어놔도 좋지만 그냥 앨범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 앨범의 분위기로 내가 바뀌더라고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스미스 음악을 완전 집중해서 들어본 적은 또 없는 것 같네요.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어찌 보자면 스미스가 주가 된 오늘의 대화일 수도 있지만, 스미스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500일의 썸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되게 많이 아시겠지만 500일의 썸머는 마크 웹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 여자 주인공 썸머가 나오고 남자 주인공 톰이 등장을 하죠. 톰이 어디였죠? 뉴저지 출신이었고, 썸머가 미시간 출신의,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의 교차점 같은 것이 사실은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두 남녀의 이야기인데, 영화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뭐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어떤 뭐라고 할까? 전형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뭔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느끼는 말랑말랑한 감정이라는, 아니면 벅차고 숭고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500일 동안 그와 그녀가 이렇게 함께 만나고 공명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고, 그 와중에 마크 웹 감독의 덕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소품들과 음악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본인의 덕심이 집약된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크 웹 감독이 사실은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아까 리허설을 하면서 말이 나왔던 건데, 뮤직비디오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영화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감각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되게 뮤지컬처럼 막 행동하는 것들 보고, 이 감독 뭔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행보가 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리빙 보이 뉴욕도 그게 최근에 나온 마크 웹 감독의 신작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저는 아직 안 봤지만 그 영상미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평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평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 봐야 알겠지만 모든 건 봐야 알겠지만, 덮어놓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500일의 썸머가 좀 뭐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데뷔작 치고, 근데 그 이후로 그만한 뒷심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공교롭게 또 스파이더맨 영화를 많이 찍었고 두 음. 편이나 찍었는데 안타깝게 크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죠. 뭐 감독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 했는데 배우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배우. 일단 조셉 고든 레빗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꽤 많은 그렇죠. 꽤가 아니라 많은 배우죠. 소위 조토끼. 그쵸, 조토키치로 많이 불리는데 음. 저는 사실 무슨 영화에서 봤더라? 아 미스테리어스 스킨. 참 마음이 그거 아픈.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조셉 고든 레빗이 되게 어릴 때 좀 맞아요. 20살 그쯤인가요? 아무튼 되게 어릴 때 나왔던 영화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500일의 썸머로 좀 더 대중적으로 그렇죠. 확 뜨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크나이트 라이트 아. 당나라 로빈으로 그쵸 나오는. 로빈으로 나왔죠. 그거 말고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기억에 나는 게 조셉 고든 레빗의 아주 귀여운 어린 시절에 나오는 그 영어 제목이 10 Things I Hate About You. 아 내가 널 사랑. 히스레저랑 같이 나온 맞아요. 건가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네. 밖에? 아닌가? 사랑할 수 없는 아닌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의 글쎄요.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에서 조셉 고든 레빗이 진짜 엄청 귀엽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히스레저랑 둘이 닮았죠. 닮았잖아요. 닮아서 근데 그 영화에서 둘이 같이 나오고 되게 좀 거기 안에서는 좀 사랑을 원하는 소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조셉 고든 레빗이 이 영화에서도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꽤 잘 부르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오. 생각보다 표정 그렇게 좀 살짝 익살스럽게 구기는 거 치고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른다. 근데 노래를 되게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되게 잘 친다 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노래 부르는 영상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 노래도 한번 부르는 거 봤고 기타 치면서 만능 그리고 그 엔터테이너. 너바나 무슨 제목은 모르겠는데 너바나 노래 혹시 뭐 부른 것도 있고 너바라면 뭐 Smells Like Teen 그거 Spirit? 아니었 아니면은 폴리? 모르겠어요 리튬? 저는 리튬? 맞아요? 리튬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찾아봐요. 노래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약간 레이블까지는 아니고 좀 음악 관련 사이트가 있거든요. 조셉 고든 레빗이 하는 네. 약간 우와. 그런 인디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콜라보 할 수 있는 약간 서로의 작업물을 올리고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의 참여자로서만 그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올리고 운영을 하는 걸로. 굉장히 행동력 있는 사람이네요. 이름이 힛 레코드입니다. 히트 레코드. 아 히트다 이거. 히트다 히트임. 그 히트.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주이디 샤넬 그러니까 아 서머 그쵸 같이. 배우 맡으신 분이랑 그 조셉 고든 레빗이랑 뉴이어 이브 그 전에 부르는 노래였나? 아무튼 그런 우쿨렐레랑 기타 치면서 맞아요. 둘이 부르는 영상도 있죠. 네, 그 보면 되게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되게 잘하고 실제로 주이디 샤넬은 그쵸. CN힘을 하고 있죠. 둘이 원래 엄청 짱친이라며요. 그래요? 조셉 고든 레빗이랑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디 주이디 샤넬이 샤넬. 되게 중마고라고 오래 중마고. 오랜만에 듣죠.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어, 중마고 뭐 이런 사자성어 자주 써요. 어쨌든 둘이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 뭉친 것도 뭐 별다른 그런 어색함이 없었다고 하네요. 둘이 원래 영화 전에 친했던 영화 전에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라 같이 뭐 배우 관련한 일 하면서 되게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셉 고든 레빗 하면 떠오르는 인셉션이고 맞다 인셉션도 있었다. 논란이랑 좀 그렇게 잘 맞는 것 같고요, 감독님이랑. 또 제가 봤을 때 좀 조셉 고든 레빗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의 문제작으로 저는 꼽고 싶은 게 히셔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봤는데 조셉 고든 레빗이 굉장히 그 가레지 스타일로 막 옷을 입고 락을 하는 애로 나오는데 근데 그게 그냥 락을 하는 가수가 아니라 조금 인생을 막 제 멋대로 사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삶에 이렇게 죄여 살아요. 그래서 뭔가 히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나이가 나타나서 한 아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영화인데
모르겠어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 변신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조셉 고든 레빗이 좀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거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근데 그 영화가 좀 대부분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면서 막 보통 네 인생을 살아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꽤 볼만했거든요. 그중에 뭐 인생은 뭐 소나기와 같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 근데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소나기. 네, 뭐 근데 던져졌다는 건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글쎄 조셉 고든 레빗의 마스크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네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 얼굴에. 저는 사실 GD 샤넬이란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좀 뭔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되게 스타일이 되게 빈티지하고 좀 개성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막 사진도 엄청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봤던 드라마가 뉴걸이라는 드라마인데 들어본 것 같아요. 주이디 샤넬이 주연이고 어떤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되면서 남자 3명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넷이 사는데 되게 재밌는 좀 엄청 개방적이고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배우 같아요. 주이디 샤넬. 저는 주이디 샤넬은 이 목소리도. 영화에서만 본 것 같아요. 다른 영화 기억나는 게 그 예스맨이었나? 맞아요. 짐 캐리랑 네, 같이 연기했던.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500일의 썸머로 기억하는 만큼 그 주이디 샤넬의 필모그래피에 사람들 기억에 남을 만한 히트작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아쉽고 더 자주 스크린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저희만의 욕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저번 2주 전 그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밀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도 해보자면 지금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를 해보는 다시 보기라는 코너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각자에게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이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다라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 아토믹부터 네, 말할게요. 아토믹 씨. 저는 사실 여러 장면이 많았는데 그 톰이 이름이 갑자기 썸머. 썸머의 집에 이제 처음 가게 된 날이 나오죠. 그때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그녀와의 사이에 뭔가 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는 베일이 뭔가 쌓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허물고 더 그녀의 세계에 다가가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뭐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집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 생각해요.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우리 집에 누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간다는 게 사실 집은 정말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의 자기 방은 더욱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좀 남의 집에 되게 호기심이 궁금증이 많아요. 제가 막 뭐 어떻게 염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아파트 단지 걸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베란다에 살짝씩 보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뭐 저 집은 하얀색 형광등을 쓰기도 하고 어디는 약간 주황빛 나는 형광등을 쓰고 어디는 불은 꺼져 있고 TV만 켜져 있다거나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흥미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어디는 막 이렇게 베란다에 그 책장을 놔서 책장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 무슨 책을 읽을까? 누구 책일까? 약간 그런 상상을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주는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그 톰이 들어가서도 거기는 정말 썸머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가족이 아니라 혼자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썸머가 좋아한다고 했던 뭐 화가나 가수들의 그런 아기자기한 그림과 책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래서 뭐 마그리트의 그 모자 모형도 있고 세잔의 책이나 링고스타의 그림 이런 게 보여지죠. 그걸 보는 게 저도 제 방에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엄청 많이 담아놨거든요. 특히 벽에는 진짜 영화 포스터랑 아니면 그냥 제가 어쩌다 모은 사진들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붙여놔서
그 얼마 전에도 그 동아리 연시 친구들이 왔을 때도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네, 정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대화하면서도 말해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확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톰의 기분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은 되게 궁금하고 설레고 그러거든요. 전 아무리 저 사람이랑 뭐 깊은 대화를 해봤어도 또 저 집에 가면은 어떤 이불, 뭐 어떤 색의 이불을 쓰고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게 보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진짜 설레요. 그래서 방 얘기하니까. 그래서 집에 초대받는 거랑 초대하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의미도 크고. 자기만의 방에 그쵸. 대해서 자기만의 방 책도 좋아합니다. 그 책의 의미랑 완전 지금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죠. 저는 뭐 방 얘기하니까 느끼는 건데 사실 저는 뭐 아토믹 씨랑 얘기도 하고 뭐 사진도 한번 보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뭐 가끔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들이 방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의 사진을 걸어놓는다거나 포스터를 걸어놓는다거나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하고 싶긴 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안 했었는데 요즘은 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제가 영화를 또 좋아하니까 제 방에 가장 큰 포스터 되게 낡긴 했지만 펄프 픽션 포스터가 하나 딱 붙어 있거든요. 그거랑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누구지? 걔라고 하면 안 되지. 아비정전? 아니 아비정전 말고요. 그 프랑스 감독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베르트의 자비의 맞아. 돌란 씨요. 갑자기 이름이 죄송합니다. 네. 자비의 돌란의 그런 아마 자비의 돌란의 작품에 관련한 것도 많지만 얼굴이 참 많아요. 제가 좀 돌란 얼빠인 것도 같아서 잘생기긴 했죠. 저는 되게 잘생겨서 좋아하고 어쨌든 그게 저를 나타낸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그게 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벽에는 많이 붙이진 않고 책꽂이에 사진을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전시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호크니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작년 여름에 데이비드 호크니 회고전이 파리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길 딱 갔거든요. 딱 파리로? 데이비드 호크니 생일날. 영화 같다. 영화 알고 같다. 간 건가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거는 그럼 운명일까? 분명이네요. 운명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 샀던 사진, 그러니까 그림 작품 사진들 그걸 이렇게 여러 개 사가지고 고이고이 한국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씩 세워놓고 마음이 너무 예뻐요. 뭔가 좀 내 방인데 그냥 나만의 갤러리라든지 나만의 기록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벽에는 뭐 패터슨 포스터 있어요. 패터슨 참 좋죠. 그거 붙여놓고 거기서 마빈이랑 그 강아지랑 산책하는 마빈. 그 장면의 포스터인데 헐떡이는 게 너무 귀여웠는데 뭔가 좀 일상에 지쳐있을 때 그런 걸 한 번씩 쓱쓱 보면 좀 맞아요. 기분이 나고 그래요. 좀 내 방에 있는데도 잘 안 보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뭔가 다시 갤러리처럼 생각하면서 방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 다시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배씨만의 화랑처럼 화랑? 갤러리처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잠깐 빗나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정식으로 녹음실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소리가 계속 들리곤 있긴 한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토믹 씨는 그러니까 썸머의 집에 들어가는 톰이 처음 들어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배 씨가 보기에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갔죠? 네, 올라- 몇 시간 한 1시간 전에 올렸어요. 올라가는 장면이기도 한데 되게 유명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톰이랑 썸머가 거의 처음으로 뭔가 통했다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톰이 이렇게 헤드폰으로 스미스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There'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썸머가 그 약간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 음악 이게 스위스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I love the Swiss 나 스위스 진짜 좋아한다 하니까 톰이 약간 어벙벙해가지고 그쵸. 뭐라고? 너 스위스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 톰, 너 음악 취향 좀 좋은데? 이러고 나 스미스 진짜 좋아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썸머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요. 그러고 나서 톰이 홀리쉿 이러는데 홀리씨. 근데 그게 그 느낌이 진짜 뭔지 알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랑 취향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맞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말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럼 그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때 그 통하는 그 느낌이랑 맞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원래 사람 하면 제가 한창 자주 썼던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의 우주니까 그 우주는 너무 넓고 광활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의 고리만 생기더라도 그건 굉장한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커넥션이 딱 맞닿은 순간 너무 기쁘잖아요. 너도 아냐고. 저는 아마 배씨가 말하는 그 느낌 저도 어느 정도 알 것만 같네요. 그리고 이런 좋아하는 가수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렇게 막 대화가 막 예를 들어 댐에서 수문을 맞아요. 뭐 물이 이렇게 고여있던 물이 이렇게 컬컬컬 나오듯이 뭔가 이렇게 물이 막 섞이고 끝없이 그러잖아요. 흐르고. 그럴 때 되게 즐거운 순간인데 혹시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토믹 씨. 저도 사실 제가 아까 저만의 코너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 스미스를 비롯해서 영국 밴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밴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코너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건 이따가 하고 아무튼 저도 그 취향이 약간 90년대생인데 그 8, 90년대 음악들을 주로 들으니까 특히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더 듣는 팝송 자체를 그러니까 외국 노래 자체를 듣는 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주위에. 그러니까 막 가끔 막 그때 MP3 쓸 때니까 가끔 애들이 뭐 자습 시간 이럴 때 빌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서로 바꿔 듣고. 근데 그쵸. 가끔 친구들이 막 와서 나 이거 들어도 돼? 하면은 제가 별로 들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약간의 경고를 주거든요. 그러면 괜찮아 하고 갔다가 되게 빨리 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고 뭐 되게 신기한 거 듣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저는 항상 한 2-3명은 있었어요. 그 취향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막 얘기하고 같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뮤직 콘서트를 처음 가보고 락페도 고등학생 때 같이 가고 약간 그런 친구랑 되게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걔가 바빠서 지금 둘이 그냥 만나기도 좀 힘들지만 멀리 계시죠? 멀리 계시는 친구 그 친구 아니에요? 그 만두란 친구 만두야 만두 말고 그 친구분 아니시구나. 만두 말고 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믹 씨는 되게 어찌 보면 감히 이런 말 드려도 모르겠지만 축복받으신 그런 친구가 저는 별로 없으니까 사실 제 친구 중에서 노래하는 걸 업으로 삼는 애도 있고 저랑 같이 팝송을 많이 들었던 친구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제 취향과 정말 딱 그 퍼즐처럼 부합하는 애들은 진짜 별로 한 명 정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근데 저도 저의 음악 세계라고 하면 좀 모르지만 제가 마음을 두고 있는 음악이 사실 그렇게 일관적인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아토믹 씨도 그렇고 배 씨도 그렇고 뭐 나는 80년대 음악만 좋아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의 주류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정서를 좋아하고 근데 전 되게 뒤죽박죽이라 정말 시끄러운 음악 뭐 시끄럽다와 조용하다로 나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뭘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 아토믹 씨가 알려준 음악이긴 한데 그 스푼이라는 밴드 재패니즈 시가렛 케이스 그 영화가 그 영화래 그 노래가 정말 요즘 계속 듣게 돼요.
그냥 갑자기 Bring Me Back이라는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 한 그 새 어절인데 Bring Me Back 하는데 나도 그냥 뭔가 붕 뜨게 되고 뭔가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막 이상해요 저도. 저는 최근에 노래 얘기가 나와서 좀 아까도 리허설 할 때 얘기를 했는데 Everything is Recorded라는 앨범이 있는데 아까 좀 녹음하기 전에 떨린다는 말씀을 아토믹 씨가 한 거예요. 근데 딱 모든 건 녹음된다. 떨리는 것까지 다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앨범 그래서 떠올랐는데 이 앨범에서 좋은 노래가 Close but not quite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사실 아토믹 씨와 비슷하게 음악 취향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짜 왜 과거형이지? 있죠. 지금도? 근데 지금 요즘 서로 바빠서 만나지 못하요. 근데 그때 음악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학원을 거의 같은 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 차에서 집도 가까우니까 타면 야 왔냐? 이런 거 귀여워. 그래서 뭐 이번에 내가 새로 발견한 앨범이 있다 하고 막 서로 알려주고 또 그때는 좀 뭐 리안나나 아니면 마룬5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마룬5 노래 중에서도 좀 안 유명한 것들 안 유명한데 좋은 것들 막 서로 알려주고 예를 들면 그 It Won't Be Soon Before Long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Nothing Lasts Forever. 저도 좋아해요. 그래 다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 노래도 그렇고 그냥 막 음악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어서 되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막 또 요즘에도 좋은 거 있으면 막 서로 알려주고 이 노래 좋다. 얘기만 그냥 추천만 한 30분 얘기하면서 너무 좋다.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배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중고등학생 때만 찾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치원 때부터 제가 제 인생의 데미안으로 여기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다프트 펑크를 알려준 친구고 처음으로 그 친구가 이건 좀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덥스텝이라는 음악을 처음 알려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참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죠. 새로운 것을 새로운 문물을 계속 전해주는 막 정말 저한테는 데미안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랑 너무 똑같아지고 싶었고 싱클레어 오셨나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끔 만나면 어느 날 술에 조금 취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 고백하듯이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한 뒤였거든요. 왜냐면은 얘도 그냥 내가 너무 얘한테 마술적인 위치를 부여했구나. 생각해보면 얘도 그냥 그때 또래에 조금 더 그런 힙한 거를 많이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 그 얘기를 고백하자마자 그래 보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능글맞은 건지 아니면은 뭐 짜증나는 태도였는지 뭐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생각도 나네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영화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허설 할 때 얘기했지만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만 지나 있고 거기 시간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영화관에서 썸머와 톰이 함께 그 직전에 조금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관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개똥 모양을 이렇게 좀 응시하다가 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하고 영화를 딱 보러 가는데 둘이 너무 즐겁게 팝콘을 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영화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장면이 혼자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막 흑백 영화를 관람을 하다가 졸다가 깨고 그리고 또 나중에 어찌어찌 억지로 같이 영화를 둘이 보게 되면 썸머는 엄청 울고 있는데 고작 톰이 한다는 말은 그 단지 영화잖아 했는데 그 장면이 제일 나는 그냥 울고 싶었어 라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때리는지 가끔 그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울 법한 영화도 아닌데 그날따라 막 영화를 보면서 울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막 같이 영화를 보면 친구가 보통 제 친구들은 제가 가장 감수성 수치가 높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저는 울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옆에 있는 애들은 허구에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라는 식의 하는데 바로 친구들 얼굴이 톰의 얼굴에 대입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잘생긴 애는 없지만 이게 보면서 니는 이해 못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 영화면 혼자 보러 가요. 그냥 좀 혼자 보는 게 편해요. 맞아요. 혼자 보고 그 이후에 뭔가 감상도 나누기 싫어서 그냥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혼자 보러 갑니다. 그래서 Call Me By Your Name도 이건 정말 보기 전부터 이 영화는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진짜 그래서 혼자 보러 갔어요. 그래서 누구랑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영화 끝나고 좋은 맞아요. 선택이었어요. Call Me By Your Name은 언젠가 꼭 이 감정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역치가 낮아졌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는 편이 얘기를 하려면 다들 일단 비명부터 지르고 나니까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안식이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뭐 보통 그 스미스 관련한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스미스 말고도 다른 밴드의 모습들이 뭐 조셉 고든 레빗이 입고 오는 티셔츠에 나온다거나 한다고 하잖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을 때처럼 그런 아주 애정어린 시선들이 담긴 감독의 그 뭐라고 할까 연출 그런 것들이 다들 그 두 남녀의 캐릭터에 녹아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아토믹 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너무 밑밥을 아주 그러게요. 티나게 깔았죠. 오늘은 나왔습니다. 아토믹의 음악 캠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토믹 음악 캠프인데요. 배철수 씨처럼. 제가 모르겠어. 되게 그냥 언젠가는 음악에 관련된 걸 한번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배씨가 뽑은 다시 보기 장면이 스미스를 통해서 둘이 가까워지는 거였는데 사실 스미스가 누군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화 보면서 아니면 그렇죠. 영화를 좋아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였죠. 저도 최근까지는. 약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스미스가 누군지 몰랐을 때여서 저도 그때는 그냥 쓱 지나간 뭐 장면이었어요. 가수 이름이 스미스일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특히 톰이 왜 스미스를 좋아한다는 말에 그렇게 크게 홀리 쉿이라며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릴 때 방에 나오는 그림들 그 포스터들 같은 거나 아니면 톰이 입고 나오는 티셔츠도 그 밴드에 관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영화의 그냥 재미로 보는 밴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가 더 풍부해지는 그쵸? 네, 밴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까 엘리베이터 장면. 네. 그게 사실 제가 처음에 스미스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영화 하나만이 아니라 스미스를 오히려 주제로 두고 그러니까 하위 주제가 네. 스미스가 아니라 스미스 특집 해서 스미스 특집. 그 500일의 썸머랑 우리가 많이 아시죠? 월플라워. 월플라워도 팬층이 좋아요. 꽤나 두터운데 그렇죠. 이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영화 각각을 깊게 들여봐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두 개 다 좋은 영화고 근데 이제 그 두 영화의 공통점이 그 500일의 썸머에서는 톰이랑 썸머가 스미스의 노래로 처음 이제 관계를 시작하게 됐고 특히 이제 톰이 먼저 이제 좋아하는 걸로 약간 톰 중심으로 서술이 되죠. 그리고 그 월플라워에서는 찰리랑 샘이랑 패트릭 남매가 친해지는 게 특히 샘이랑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 스미스 좋아해? 하니까 나 스미스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의 노랑씨 말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공통점 그리고 이 톰과 찰리를 약간 이미지가 좀
찌질한 남자 아니면 뭐 좀 소심하고 조용한 남자의 성격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쵸. 왜 스미스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처럼 정했을까? 그거를 그냥 혼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스미스에 관해서 그냥 간략히 얘기를 드리면 스미스는 80년대 영국 맨체스터에서 만들어진 밴드고 만체스터 발음이 아주 그리고 7, 80년대 만체스터라 했네요. 뭐 어때? 네, 만체스터가 맞죠? 발음이. 그렇죠. 그쪽 현지 본토 발음이니까. 네. 대단했죠. 그쵸. 특히 80년대 정말 대단했고 오아시스도 맨체스터 출신이죠. 지금도 맨체스터 출신의 가수들은 좀 약간 특별한 시선을 받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아직까지 좀 음악적으로 되게 주요한 지역인데 그렇죠. 아무튼 스미스는 그 모리시라는 보컬 겸 뭐 작사도 하시고 그분과 조니마라는 기타리스트 두 분이 이제 조니마.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멤버들을 영입해서 한 그 그룹을 만든 건데 사실 그 활동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년도 안 됐고 한 5, 6년 정도 했나? 아무튼 되게 짧은데 짧고 굵게 한번. 하지만 영향이 엄청나죠. 이 스미스 이후로 모든 나오는 뭐 90년대 브리팝 그러니까 오아시스, 펄프, 블러, 뭐 스웨이드 등등 또 그 뒷세대 2000년대 밴드들까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밴드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스미스의 영향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미스가 이렇게 그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이 스미스의 특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긴 제목이 되게 거의 다 문장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무척 긴 문장이고 그리고 또 가사가 좀 뭐 어떤 사람들은 중2병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감상적이고 좀 노래가 그렇다고 엄청 우울한 멜로디는 아니거든요. 좀 그렇죠. 아련한 느낌은 들지만 막 정말 어둡고 우울한 느낌은 아닌데 약간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 디비전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지 않나요? 그쵸. 들으면은 조이디비전은 정말 어둡죠. 저는 뭔가 막 목소리부터가 막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아니 저는 지금 잘 못 따라해서 그런데 굉장히 굵고 단단한데 뭔가 우울한 게 딱 묻어 있는데 스미스의 음악은 들으면 밝다? 완전 밝다? 그렇다고 완전 우울하다도 아니면서 뭔가 저는 창법이 너무 귀여워서 귀엽다?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미스는 저는 느낌이 항상 들으면서 되게 감상적인 가사도 있지만 비판적인 가사도 그쵸. 엄청 많고 근데 멜로디의 느낌은 좀 상처받은 소년인데 그걸 숨기고 일부러 더 즐거운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안에는 진짜 골마 터지고 있는데 막 상처가 엄청 가득하고 근데 겉으로는 엄청 자유로운 사람인 듯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대조에서 오는 뭔가 숨겨진 뭔가 슬픔 이런 아픔이 보여요. 그런 밝은 멜로디 속에 뭔가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 속에서 맞아요.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미스만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하나에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려고 하면 원래 스미스는 이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아, 그쵸. 그것도 더 오히려 감상에 방해가 되는 것만 같아요. 저는 스미스는 스미스다워라는 느낌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스미스가 그쵸. 뭐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수용자 입장에서 이런 느낌 정도만 맞아요.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토미 씨 다시 진행을 해주시죠. 진행해주세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 꼽아보면은 아까 엘리베이터 장면에서 나온 그 노래 제목에 일단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이라는 문장형 제목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가사 내용이 대충 뭐 오늘 뭐 날 데리고 뭐 놀러 가죠 막 약간 이런 걸로 시작해서
같이 너랑 차를 타고 있다가 2층 버스에 치여서 죽어도 네 옆에서 죽는다면 그거는 나의 특권일 거야. 나의 특권이야. 약간 이런 식의 가사예요. 좀 좋다 되게. 근데 이게 되게 뭐야 하다가도 또 이 기분이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날에 들으면 그럼요. 뭐 이러면서 저는 듣게 진짜 되는. 가사가 계속 떠올라요. 근데 가사가 아름다운 가사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오글거린다고 표현하는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지만 뭐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죠. 좀 너무 감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좀 매니아적인 팬층이 많아서 아마 이 톰이 썸머가 좋아한다고 했을 그 스미스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느낀 동질감 약간 그게 얘도 이런 감성을 같은 감성을 갖고 있구나 해서 더 유대감이 깊어진 게 아닐까. 맞아요. 사실 더 스미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까 월플라워 얘기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영화에서 더 스미스라는 그 밴드의 존재가 굉장히 많은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왜 그렇게 조금 살짝 찌질해 보이는 남성들 아니면 캐릭터들 간에 이렇게 유대감의 형성으로서 시작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스미스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대중적 우리 나이 때 지금의 20대 초중반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감성이 스미스 저는 사실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글거린다, 중이병이다. 저는 그 감성은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요즘은 그런 감성에 대해서 파고들고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털어내려고만 하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센치해지지? 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새벽에 뭘 쓰려고 하지? 이런 감성들이 되게 부끄러운 것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더 스미스라는 밴드를 물론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안 듣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결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미스가 그렇게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거는 그런 감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렇게 맞닿음이 시작되는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스미스 노래가 2개 나오잖아요. 그쵸.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이거랑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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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Me get what I want. Let me Get what I want. 근데 그 노래도 진짜 가사가 너무 자꾸 떠오르고 맞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줘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없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노래를 들으면.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아파요. 진짜 계속 듣고 싶고 또 이 노래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이 노래가 진짜 특별한 게 스미스가 해체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모리 씨가 자기 단독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Remember me this way 그러니까 이 노래로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 하는데 너무 짠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할리우드 볼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래를 하면서 뭔가 기억에 잠겨있는 느낌 그리고 팬들이랑 계속 손을 다 잡아요. 막 어떤 팬은 옛날부터 그랬듯이 스미스 무대에는 좀 팬의 난입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있었고 2번이나 여기 영상에서만 2번 있었고 하는데 모리 씨가 좀 모리 씨 하니까 모리 씨가 모리 씨가 좀 노래 부르는 모습이랑 또 나이도 드셨고 지금 한 60대죠. 그리고 또 암투병도 하셨고 맞아요. 이런 거랑 옛날 기억도 노래 감성 이런 게 합쳐져서 이 영상을 보면 좀 팬으로서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까 이 녹음 전에 베시가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괜히 막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합니다 이 노래. 영상은 인스타에 올리던지 아니면 그 팟빵에 이렇게 공지글처럼 글 올릴 수 있지 않나요? 글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상을 거기 올릴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그냥 같아요. 유튜브 링크만 해도 링크? 되니까 그것도 좋죠. 그런 거 올려두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괜히 찔려서 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는 거지.
그럼 또 뭔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이제 그 좀 초반 장면에 어린 톰과 어린 썸머의 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방이나 뭐 거울 같은데 되게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그들이 좋아하는 밴드의 그런 앨범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나왔던 게 보통 이제 아무래도 둘의 나이대가 좀 80년대 그런 10대를 보낸 것 같아요, 설정이. 그래서 80년대 영국 밴드들이 대부분이고 아마 다인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모르는 앨범도 있어서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본 것 중에는 일단 스미스랑 모리씨가 공통적으로 둘의 방에 똑같은 앨범의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음악 취향을 둘이 가졌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뉴오더의 앨범이 또 똑같은 게 있거든요. 꽃이 그려진 사진인데 근데 아무튼 이 뉴오더도 제가 엄청 좋아해요. 뉴오더 제일 최애 곡을 뽑자면? 저는 저는 블루먼데이. 블루먼데이 좋죠. 약간 오리엔탈 리즈. 뭐야 아니에요. 너무 아닌데. 전 크리스탈? 뭐 딴 것도 다 좋아서 저도. 지금 하나 꼽기가 너무 어렵네요. 좋은 곡이 참 많죠. 아무튼 뉴오더에 관한 것도 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뉴오더 얘기하기 전에 티셔츠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아까 후배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톰이 입고 있는 티셔츠 중에 밴드 관련된 그런 앨범 커버가 그려진 티셔츠가 3번이 나와요. 많이 근데 들었어요. 한 번, 이제 2번은 조이 디비전의 각기 다른 티셔츠고 그리고 하나는 더 클래시라는 또 영국의 펑크록 밴드의 그 런던 콜링 런던 콜링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앨범 커버가 있는 티셔츠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 일단 이 조이 디비전 조이 디비전도 7, 80년대 그 맨체스터에서 나온 밴드예요. 근데 굉장히 음울하고 어두운 사운드고 또 이 보컬인 이안 커티스의 목소리가 엄청 낮고 굵어요. 좀 동굴 보이스라 해야 되나요? 진짜 동굴 약간 목소리. 그런 느낌의 그 노래를 할 때 키가 되게 크거든요. 키가 크고 말랐는데 노래할 때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르르 떤다 해야 되나? 좀 되게 움직임이 막 약간 춤을 막 멋지게 추는 게 아니라 막 경련하듯이 약간 조금, 그런 좀 되게 심취해서 부르는 사람인데 조이 디비전도 가사가 좋죠. 근데 되게 어둡고 근데 조이 디비전이 안타까운 게 그 방금 말씀드린 보컬 이안 커티스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이 디비전에서 이안 커티스가 죽은 후 나머지 멤버들이 만든 게 뉴오더거든요. 뉴오더는 뭐 아직까지 계속 하고 계신가? 근데 아무튼 되게 최근까지도 하셨고 의문인데 음악 색깔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안 커티스의 영향이 컸나 봐요. 되게 컸나 봐요. 근데 뉴오더도 좀 사운드는 좀 신디라나요? 그런 뿅뿅거리 신디사이저. 그런 뿅뿅거리는 거고 또 뭐라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댄서블한 음악이거든요. 좀 신나고 그쵸. 하지만 좀 가사가 그렇게 신나는 노래는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서점에서 잠깐 하루 1일 알바는 했는데 거기 점장님 2분 계신데 한 분이 저랑 음악 취향이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뭐 노동요를 틀자 하다가 제가 뉴오더를 듣자고 하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걸 듣냐 그리고 왜 되게 밝아 보이는데 왜 뉴오더를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럴 정도로 뉴오더가 사운드는 되게 신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또 그만의 뭔가 거기도 약간 아련함이 있어요. 약간 쓸쓸한 저는 들으면 좀 여름 휴가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가 이게 확 끝나버리는 느낌? 뭔가 일요일 끝나는 느낌이. 뭔가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음악이라고 그냥 저는 생각해서 저도 가사를 엄청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뉴오더도 아무튼 뉴오더와 조이 디비전 얘기가 있고 근데 뭔가 그런 밴드들이 좀 그러니까
본래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밴드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바나랑 푸파이터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둘은 막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아픈 감정에 대해서 잔잔하게 얘기하는 밴드는 아니었으니까 미국의 그런 뭐 브리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너바나가 굉장히 히트를 쳤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가끔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상실된 느낌도 있고 맞아. 쓸쓸한. 네,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 뭘 말하려 했지? 스토리 레코드. 아 맞아 팩토리 조이 디비전과 특히 이안 커티스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24시. 그것도 그거 있고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은 좀 조이 디비전도 포함해서 그런 약간 80년대 맨체스터 클럽 씬에 관한 페이크 다큐고 토니 윌슨 씨. 네네네 그거 아토믹 씨가 말씀하시려는 건 그거구나. 흑백 영화. 네 클로저 맞나요? 클로저 죄송해요. 네, 클로저가 맞아요. 아니라 컨트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배우 싱크로율이 되게 높아요. 이안 커티스랑 되게 키도 크고 되게 비슷한데 그 이안 커티스에 관한 영화시니 노래도 들어보시고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티셔츠에 한 명 더 나왔죠. 더 클래시. 클래시는 일단 런던 콜링이 굉장히 유명한 앨범이고 노래 자체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펑크, 그러니까 7, 80년대 나온 영국 펑크 밴드에는 크게 섹스 피스톨즈랑 이 더 클래시 두 밴드가 엄청 약간 양대산맥이라 해야 되나? 좀 굉장히 대표되는 두 밴드인데 느낌이 좀 달라. 그 섹스 피스톨즈는 정말 악동 이미지. 무대에서 되게 괴상한 퍼포먼스도 많이 하고 정말 악동 예를 들면 뭐 자해를 한다고 이런 정말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마약도 많이 하고 하드한데. 네, 이따 또 시드 NNC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시드가 있죠. 아무튼 좀 그냥 말도 되게 거칠게 하고 방송 나가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더 클래시는 그런 것보단 좀 음악의 스타일도 되게 다양해요. 좀 약간 스카라고 하나요? 그런 좀 흑인 음악 같은 느낌? 스캇? 스카. 아무튼 그럼 레게 분위기? 레게랑 맞겠다. 약간 레게 분위기의 음악도 있고 정말 펑크도 있고 이 런던 콜링 앨범 하나에도 되게 다양한 느낌의 노래가 많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지금은 뭐 거의 60세 정도 되셨을라나 하실 텐데 그 당시 되게 잘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면 펑크락 하면 가죽 자켓 입고 막 체인 달고 나오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되게 인기가 많고 지금까지도 이제 멤버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살아계신 분들 아직도 프로듀싱도 하고 돌아가신 거 맞겠지? 아무튼 프로듀싱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버린 프로듀싱도 하고 아직 뭐 기타도 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조그맣게 나왔는데 너무 저는 혼자 신나서 영화 보다가 그래서 감독 되게 뭘까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근데 뭐 원래 영화 다들 각자 기대하는 게 있어서 뭐 저희 방송을 듣는 것도 있고 영화 관련한 방송 듣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집중한 다른 작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볍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아토믹 씨가 본인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 뭔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괜히 뭐 이런 상황에 놓여서 지금 아토믹 씨를 옹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가진 좋아하는 영화 하나에 가진 열정이 이 정도인 영화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범위가 좀 넓은 것에 대해서 얇지만 되게 많이 넓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를 그렇게 크게 판 적이 없는데 저는 뭔가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도요.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 사실 근데 얼굴을 맞대고 표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즐거운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컨텐츠에 대해서 너무나 재밌어하고 즐겨하고 좋아하는지를 보이니까 목소리로도 뭐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아까 하신 방 얘기랑도 되게 연결되는 것 같은 게 이 영화가 아니고 음악 포스터들이 그 어렸을 때 방에 이렇게 잔뜩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좀 포스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좀 주인공 말고 그 뒤에 배경에 있는 포스터 뭐가 붙어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영화랑 연결되어 있는데도 되게 많아서 예를 들면은 이것도 제 취향인데 에릭 로메르 영화에서 그 여름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 방이 좀 친구 방이긴 한데 그 주인공이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방에 어떤 포스터가 붙어있냐면 예상하실지도 모르는데 오아시스의 Definitely Maybe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난 영원한 아마도의 상태에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그런 거랑 연결시켜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집중을 하시는구나.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 제가 사실 2번은 영화를 잘 안 보는 애예요. 오만한 애인데 그냥 한 번 보면 또 볼 생각이 별로 잘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영화를 도장 깨기처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아쉬운 것도 있네요.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더라면 계속 그렇게 세세한 부분도 보이고 할 텐데 저는 신세계를 7, 8번 봤거든요. 신세계. 네. 근데 제가 신세계를 7, 8번 본 거는 갑자기 또 신세계 얘기를 하면 또 웃긴데 거기에서 나오는 캐치프라이즈가 너무 좋아서 그들 각자가 가고자 했던 신세계가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가고자 했던 신세계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착각을 해서 모여서 같은 길을 가는 줄 알고 함께 걸어갔는데 이제 종착역에 다다를 때쯤 와보니까 서로가 지향했던 신세계가 너무 달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모르겠어요. 느와르 영화에서 그런 거를 찾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죠. 아, 인간관계 다들 서로는 나는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욕망과 내가 말하는 욕망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잡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500일의 썸머랑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오만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자기가 뭔데 남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우리의 관계를 한쪽에서 너가 규정을 해 라고 또 한쪽이 선언을 해버리고 끝없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려는 그런 다툼 속에서 썸머는 그런 거를 고리를 끊어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톰은 계속 그거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 모습이 방금 말했던 아마 톰과 썸머도 서로가 지향했던 신세계가 그를 만나고 그녀를 만나고 지향을 했던 신세계가 다른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이 여세를 몰아서 새로운 코너로 지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라는 코너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500일의 썸머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화였을까요? 저는 이거를 완전 예전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4, 5년 전에 한번 봤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냥 이걸 봤다는 것만 알지 별로 제 감정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녹음을 위해서 어제 또 다시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본 건데 확실히 어제 봤을 땐 좀 다르긴 했어요. 근데 좀 보였던 게 사실 그 전에 저의 감상이 어떻게 남겨져 있지가 않아서 그 두 개의 감정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제 봤을 때 느낌이 든 게 참 그 두 사람이 만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벤치에 앉아서 이제 결혼한 썸머와 만나서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썸머 원래 운명을 믿지 않았던 썸머는 근데 나 되게 운명적인 만남으로 결혼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톰은 운명을 믿었던 톰은 그런 건 환상이란 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둘의 입장이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뭐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나 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랑 충돌을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잘 맞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뭐 다른 부분이 항상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이해를 못하고 뭐 맹렬히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보면 그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아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 뭐 아니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그때 싫어하던 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싫어서 내가 고쳤을 수도 있고 그게 뭔가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같은 부분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다른 부분을 뭐 둘이 만났을 때 잘 풀려서 잘 만나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별을 해서라도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점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제 봤을 때. 맞아요. 저는 이 영화가 제가 아마 군대에 있을 때 본 것 같은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 호실이라고 하죠. 다 같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영화를 같이 보고 나서 말했던 게 이게 되게 썸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봄날은 간다에서도 뭐 어릴 때 봤을 때는 유지태의 입장에서 굉장히 근데 보통 다들 남성 화자들의 얘기인데 유지태에 집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형의 입장도 뭔가 이해가 되더라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걸 보고 썸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뭔가 썸머가 이해가 된다라는 식의 그들 각자가 이해한 게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해라기보다는 뭔가 상대방 유아적인 세계에서 그래도 벗어나서 조금 성장을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 썸머 입장이 이해가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내 식대로만 생각을 했던 그 이전까지의 삶이 참 웃겼어. 뭔가 이런 좀 자조 섞인 이런 감상평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득 같은 거를 취하는 자기 모르게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비의도적으로 서로에게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찾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톰이 한 행동도 다들 그런 결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썸머를 자기에게 맞추고 싶어하고 그리고 확정적인 관계, 확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좀 그런 오만함, 계속 아까부터 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고 다들 그런 시기를 거쳐오는 것 같아요. 썸머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던 그 장면에서처럼 우리는 계속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되게 놀라웠던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되게 몽타주처럼 그 옥상에 썸머가 파티에 초대를 하는데 한쪽은 톰의 익스펙테이션이고 한쪽은 리얼리티인데 비슷한데 톰의 생각은 항상 그녀가 나만 바라봐주길 원하고 결국에는 둘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걸로 지나가는데 사실 뭐 아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정말 파티가 있으니까 놀러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고 상사였던 사람의 그 상사였나요?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굉장히 과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사단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뇌내망상 뇌피셜하고 응? 그녀가 여전히 또 나한테 마음이 돌아왔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저한테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자아성찰적인 이야기도 될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논의를 확장해 보자면 이제 슬슬 조금 자기가 인간관계에 대해 있어서 어떤 환멸도 느껴보고 행복도 느껴봤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이 영화를 본다면 달라질 저한테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톰이 썸머를 얘기하기 전에 좀 영화 초반에서 톰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톰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운명의 음. 여자였나? 사람도 아니고 여자였던 것 같아요. 네, 여자였다는 거. 그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뭐 자기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렇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근데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자기 삶을 다른 어떤 존재,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존재에 의해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좀 톰한테 썸머가 뭔가 신 같은 존재였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상을 이루고 내 삶의 빛을 밝혀주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없이도 스스로도 그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있어야죠. 근데 이런 톰한테 썸머는 계속 자기 삶 자체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게 톰이 지금 카드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딱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톰이. 근데 사실 톰이 건축학도인데 건축을 좀 포기한 상태고 썸머는 이걸 아니까 톰한테 너 좀 건축 관련한 것 좀 해보지 그래? 그러고 또 그림도 그려달라고 하고 팔에 종이가 없으면 팔에 그리다. 그 그거 장면 너무 진짜 좋았어요. 좋은데 맞아요. 그렇게 좀 톰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썸머 같았어요. 근데 이런 썸머한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썸머가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썸머가 이런 가르쳐준 게 있잖아요. 너 좋아하는 거 하라고. 썸머랑 그걸 바탕으로 썸머랑 헤어진 다음에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건축 공부도 하고 그림도 하고 또 면접도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내 배운 것 같아요, 톰이. 썸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아텀이란 여자를 만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썸머를 처음 만났을 때랑 그리고 아텀을 처음 만났을 때 톰의 그 방식이 되게 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썸머를 만났을 때는 처음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반한 듯한 표정이 나오지만 그 회사 친구가 쟤 되게 싸가지 없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럼 됐어 나도 말 안 걸어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 스미스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다가가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걸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톰한테는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시간 될 커피 먹자 하고 이름 물어보고 이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전 좋은 쪽이라고 봐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의 꿈이었던 건축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 게 좋은 영향을 받은 거라 생각해요. 뭐 썸머랑 헤어지고 아픔도 있고 썸머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톰은 사실 수동적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썸머가 헤어지고 나서의 그 아픔을 톰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빠른 과정 사실은 그렇게 영화에서는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죠. 혼자 다시 그냥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테고 후회와 회의도 많이 들 테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게 참 고맙고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그 장면 참 좋더라고요. 다 지워버리고 다 뜯고서 새로운 백지의 상태로 하나를 만들어서 뭔가 머릿속도 깨끗이 비워지고 마음도 뭔가 살짝 뭐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겠지만 좀 심란한 상태겠지만 그런 거를 좀 더 빈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식의 어찌 보면 이 영화는 되게 큰 하나의 아직은 덜 큰 그러니까 나이상으로는 어른인데 아직은 덜 큰 소년의 성장기라고 저는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 사이에 썸머는 되게 뭐 톰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처럼 왔다가 자기를 성장시켜주고 떠나간 사람이라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썸머 얘기가 궁금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동안 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집에 이혼도 했었고 아무렇지 아니, 긴 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르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그 처음에 썸머에 대한 설명도 참 되게 신기했고 굉장히 무슨 베일에 쌓인 마법 같은 여성으로 그렸는데 그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좀 더 궁금해서 사실 저는 마크 감독이 그래서 후속작으로 썸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만의 바람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저희의 마지막 코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당신을 위한 영화관이라는 코너예요. 만약 이 영화를 상영을 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각자가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방식을 자유롭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컨셉을 스미스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를 좋아하고 같은 음악의 취향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말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해요. 꼬였어. 스미스를 좋아하고 그 음악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엘리베이터 장면을 보면 아마 떨릴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애정이 느껴지는 영화관을 아토미 씨가 만들어 주셨네요. 그럼 제가 할까요, 아니면 배 씨가 할까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끼게 된 건데 썸머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관계를 원하면서도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톰은 자꾸 이 관계에 라벨을 붙이려고 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연인 관계 이렇게 뭔가 고정시키는 어떤 말을 원하고 있는데 근데 썸머가 집중하는 건 그런 뭔가 사전에 공식적으로 뭐 규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서로 행복하면 된 거예요. 너 나랑 사겨? 뭐 이런 말 안 하고 뭐 사귀는 게 당연하죠. 둘이 관계가. 그런데 그런 질문을 톰이 했을 때 나는 행복한데 넌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그냥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냥 2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밴데 배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저의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되게 3차원이고 그 너머의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면적인 존재죠. 다면적이고 또 고정되지 않는 흘러가는 존재인데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관계도 어떤 말로 규정할 수 없는 거고 흘러가고 서로 같이 지내면서 알 수 있는 뭐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시간 속에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근데 썸머는 그걸 아는 사람인 것 같고 톰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끊임없이 라벨을 붙이려고 하고 뭔가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근데 뭐 영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미리 말해서 뭐 하겠어요. 맞아요. 영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영원하면 영원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럼요. 그래서 썸머가 머리 자르는 것도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머리카락이지만 뭐 잘라도 어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좀 고정시키는 거에 실증 나신 분들 세상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다시 보면 뭐 보시면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고 또 아까 후배 씨가 자기 음악 취향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모든 곳에서 그래요. 모든 곳에서 뭔가 일관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고 특징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한테서는. 맞아요. 왜냐면 뭐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흘러가는 상태인 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서 딱 보여주고 그럴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영화를 추천합니다. 좋아요. 저는 제가 이 영화를 튼다면 저는 그냥 계속 저에게 틀어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느 날 너무 자기 모순에 빠졌을 때
어느 날 너무 자가당착이고 너무 나 혼자 머리로는 알고 있는 내가 다면적인 존재고 내가 모순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일관적으로 물론 당연히 사람이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맞닥뜨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비일반적이고 비확정적인 나의 그런 면모를 봤을 때 내가 너무 수영장에 담가놓은 물 같지가 않고 너무 강처럼 흘러가는데 그 강이 어느 날은 잔잔한 강으로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흙탕물과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강물이 되었을 때 왜 나는 항상 그동안에 잔잔한 강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혼자 방에서 침잠하고 있는 저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네요. 물론 그때는 제가 이 영화를 볼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제 3자로서 지켜보게 된다면 탁 가가지고 야 이거나 보고 지금 오늘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다는 바다인데 언제나 같은 바다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물론 제 껍데기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바다가 바다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이미지가 있듯이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속도와 시간과 이런 것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들 때 전 참 이 영화에 좀 기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감상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너무 타이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막 인간 심리 같은 거 막 저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공부를 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프로이트와 라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뭔가 사실을 알면 알수록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걸 뭔가 깨질수록 뭔가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내가 몰랐던 사실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좀 그런 감정이 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영화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나는 A는 A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의 마지막 코너까지 다 끝났는데 오늘 녹음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아토믹씨의 이 코너가 음악 캠프? 음악회가 좀 개별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래도 될까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영화 음악 근데 저희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저작권 같은 걸 해결한다면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틀어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해도 되지만 아토믹 씨가 1인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저도 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고 배 씨도 있을 거고 우리 셋이 아니면은 저기 온노라 온노라 팀이랑도 함께 이렇게 서로 너무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리고 난상적인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난상 토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맞춰서 지금은 이거 할 시간 뭐 좀 이따간 이거 할 시간 이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흘러와 있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뭐 이거는 그냥 제 제언인데 아토믹 씨가 음악 캠프를 하나의 독립적인 코너 아니면은 독립적인 회차로 만든다면 그런 것도 좋잖아요. 뭐 온노라 우리 후배 아토믹 배 팀이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 아토믹의 영화 캠프 하나 딱 나가 이런 식으로 가도 좋고 영화 음악 캠프. 네, 저는 이게 좋은데 만약에 한다면 조금 이렇게 유두리 있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막 즐겁게 얘기하면서 이 코너 물론 코너가 있으면 좋겠지만 막 지금은 이걸 할 시간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맞아요 그 데이먼이 어땠고 이런 얘기하면서 보통 아토믹 씨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맨체스터 특집 맨체스터 프림로즈 힐에 가서 블러의 저 가서 그렇게 놀았잖아요. 저도요. 저는 그리고 아토믹 씨의 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논 거거든요. 제가 프림로즈에 가서 블러 노래 들으라 했어요. 가서 근데 듣는데 그 뮤비에 그런 프림로즈에서 뒹구는 거를 제가 몇 번 보고 갔는데 뒹구셨나요? 똑같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젠 엄청 유명해져서 사람이 너무 이제 많아요. 거기가 뭐 아주 그 소수의 핫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완전 이제 떠가지고 강아지들이 막 뛰어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여전히 이 조금 땅거미가 이제 슬슬 내려앉을 시점에 혼자 저는 하이네켄을 사서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제 친구가 너무 피곤하고 그냥 잠만 잤거든요. TV 자길래 저도 가가지고 혼자 내려앉는 시점에 저 멀리 런던 아이가 보이면서 뭔가 불이 조금씩 켜지고 시작하는데 그때 살짝 스산하지만 좀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데 사람들이 곳곳이 모여있고 그때 맥주 한잔 탁 하니까 여기 살얼이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블러 음악 듣고 있었죠 그때도. 약간 오늘 날씨도 영국 같아요. 오늘 같은 날씨가 약간 제 기분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영국 사실 제가 다음 학기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하지마. 가는데 프림로즈힐에서 꼭 블러 노래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프림로즈힐에서 녹음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때 공기를 모든 것은 기록된다. 맞아요. 깜짝 무슨 놀라드리겠습니다. 신에 계신 줄 알았어. 모든 것은 기록된다. 네, 그런 거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네, 뒷방상영관 측에서 이 특집으로 배 녹음 일단 올릴 겁니다. 저희는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고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0일의 썸머 많이 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런 음악 얘기는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번 회차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지루하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스미스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조이 디비전이나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회로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누구죠? 아토믹 씨입니다. 아토믹 씨가 오늘의 클로징 멘트 하면서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밖에 비 오나?